상가 건물 계약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상가 건물 계약 전에 또 계약할 때 실무 내용 이것도 전에 했는데 간단하게만 체크하겠습니다. 계약 전과 계약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공보 서류와 중개부동산의 필수 업무로서 상가 건물을 계약을 하실 때는 등기부등본만 주시면 안 되고 건축물 대장, 불법 건축물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집합 건물 아파트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도로 저축이 있는지, 도시 계획이 뭐가 있는지, 지구 단위 계획은 있는지, 어떤 공법상의 규제는 뭐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미리 매수인에게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언제? 가계약금 동의 문자 발송 전에, 그리고 계약 시에도 제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등기부등본은 가계약금 동의 문자 발송 전, 계약 시, 중도금 지불 시, 잔금 시 항상 매수인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 발급할 때는 말소사항 포함, 요약사항 포함, 매매 목록 포함해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매매 목록을 포함했을 때면은 매매 거래 금액이라든지 거기에 관한 관련된 기타 다른 지분들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요약사항 포함으로 되시면은 지분이 복잡하게 좀 돼 있는 경우에 마지막 최종 지분만 요약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소사항 포함을 떼서 봐야지만 그 부동산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소사항 포함을 해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데 이제 이 부동산 물건이 경매로 낙찰된 물건이라든지 이럴 때는 경매 낙찰된 것을 좀 꺼려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현재 유효사항만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안에서 계획도로 저축은 없는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건축에 대한 규제는 없는지, 그래서 공법상의 규제나 문제가 없는지를 매수인은 꼭 조사하고 부동산도 같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도로 저축이 있다든지 도시 계획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이 있을 때는 계약 전에 꼭 건축사와 상담한 후에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벌금에 관한 부과 금액은 현재 소유주한테만 알려주기 때문에 계약 전에 이행 강제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를 매도인과 같이 관청에 가서 매수인과 중개부동산이 직접 조사하긴 합니다. 매도인 쪽 부동산을 믿는다든지 매도인의 말만 믿으시면 안 되고 직접 관청에 가서 작년에 얼마가 부과되는지, 재작년에 얼마가 부과되는지, 그리고 이 벌금은 작년하고 똑같이 부과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벌금이 실제로 얼마에 부과됐는지를 꼭 조사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통계상 저희들이 일을 해보면 적어도 10개 중에 좀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절반 넘게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래된 건물들은 특히 재개발 쪽에 있는 건물들 있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법 건축물이 이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상가 건물을 사시는데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상가 건물을 사실 때는 이 상가 건물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오래 전부터 매매시키려고 벌써 몇 년이 됐는데 매매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간만 1구역에 제일 상권 좋은 위치에 1층에 마트에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건물 매매하면 35억, 40억 받아야 되는데 20억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조합 감정에서는. 그러면 그래봤자 아파트 상가 받고 아파트 한 채 받고 해봤자 그 별로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상가 건물 가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1년 가량 수업 중에서 다음 달에 수업할 내용 중에 하나가 부동산 플래닛이나 밸류 쇼핑이나 랜드북이나 부동산 디스코나 이런 것들 앱을 활용해서 이제 상가 건물을 매매할 때 추정가
본다든지 가치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공부를 다음 달에 이제 1년 과정 수업 중에서 할 거거든요. 그게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부동산 플래닛을 보면 부동산 플래닛이나 랜드북도 지금 유료화돼요. 이번 6월 달부터. 이번 6월 말부터 유료화되고 점점 공짜로 해줬던 게 유료화되거든요. 근데 부동산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 이제 기능이 된 것 중에 하나,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재개발 구역의 가능성 있는 곳, 재건축의 가능성 있는 곳, 뭐 이런 등등의 좀 노후화된 부동산의 건축물 권령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프로그램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재개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든지 초창기에 뭘 사면 좋겠죠? 초창기에 사면. 그러면은 가격 흐름을 이제 보고 빠져나오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상가 건물 사실 때, 야, 여기는 그런 부동산 플래닛에서 보면은 빨갛게 돼 있으면은 이거는 그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빨갛게 돼 있으면. 빨갛게 돼 있으면. 그러면, 아, 이쪽에 내가 상가 건물 살 때 이거 잘못하면 재개발 구역에 맞물려 가지고 나중에 내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가 건물 매매를 하시다 보면 하면 할수록 나중에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클레임이 걸려져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다 보면 자신감을 좀 잃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거 겁나서 이제 못하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겁나서 못하겠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많이 하시고 거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불법 건축물이 건축물 대장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용도 변경이 안 되거든요. 용도 변경.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재개발 구역이라든지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 세금 부분에 관해서 더 많이 부과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행 강제금도 있고. 그런데 불법 건축물이 통계상 너무 많은데 이걸 실무상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니까 와, 이거 겁나서 못하겠다 이런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령만 아시면 돼요. 요령만. 그래서 이제 매도인에게 계약하실 때 불법 건축물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계약하실 때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2명 이상의 정인이 있으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매수인이 있죠. 매수인 쪽 부동산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매수인 쪽 부동산과 매수인이 들었잖아요.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거 없는데요 했는데 실제로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게 있으면 이거 사기잖아요. 그렇죠? 형사건으로도 민사건으로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매수인과 함께 중개부동산은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물어보고 협의를 미리 하고 계약하시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의 불법 건축물 등재 유무와 상관없이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쪽에 기재하는 난이 있거든요. 1쪽에 기재하는 난이 있어요. 기재하고 특약사항에 매수인이 불법 건축물이 있음을 인지하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매수한다는 특약을 꼭 적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불법 건축물이 있는 거에 관해서 이의 제기 없이 매수한다 이러면은 매도인 쪽 입장에서 움직이는 거죠. 매도인 쪽 입장에서. 그럼 매수인 쪽 입장에서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액을 깎아야 되겠죠.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네. 그래서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불법 건축물 적는 이 기재란에 꼭 기재해 주시고 특약사항에도 꼭 기재해 주시고 계약하시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중개사고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는 현재 소유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계약 전이나 계약 진행 시 건축물 현황도를 매도인에게 요청한 후 받아서 건축사와 함께 건축물 현황도를 보면서 실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미리 건물 내부 실사에 대한 매도인의 협조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잔금 전에는
건축물 현황도를 가지고 실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축사를 대동해서 실사를 하는 게 아니고 혼자서 이거를 다 조사해서 보려고 하면은 전문성이 없어서 체크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건축사님을 대동해서 가능하시면 실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꼭 합니다. 건축물 현황도는 매수인이 떼고 싶다고 해서 뗄 수 있고 공인중개사가 뗄 수 있다고 해서 발급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고 현재 소유주만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현재 소유주만. 그래서 현재 소유주한테 요청해서 꼭 받아서 실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방금 한 내용이 이 계약할 때나 계약 전에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거 체크 안 하시면 안 돼요. 방금 이 내용은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 안 하시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